지금 한국 방산계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차세대 고속 헬기 XUH, 그리고 미국이 이미 FLR-AA 사업을 통해 차세대 기동 헬기의 기준으로 선택한 V280 벨러 틸트로터입니다. 이 둘의 이름이 같은 문장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항공업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회자된 한 문건은 이 분위기를 더욱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의 V280을 사실상 표준 플랫폼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조용히 퍼지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외산 종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 플랫폼을 들고 미국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강하게 솟구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방식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연합작전 표준화라는 말을 앞세운 사실이 알려지자 카이와 ADD 내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단호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준으로 개발할 때다. 이 발언이 기술회의 내부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은 업계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F-35에서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며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기억이 한국 항공산업 전체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XUH와 미국의 V280은 숫자만 보면 미국이 앞서 보이지만 실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V280의 시속 520km는 미국식 장거리 원정 기준이고 한국 XUH의 시속 500km 이상은 산악, 해안, 전자전이 얽힌 한반도 실전 환경을 기준으로 최적화한 속도입니다. 이 전장에서 진짜 핵심은 최고 속도가 아니라 전환 속도와 회피 안정성인데 한국은 TR-100과 NI-500, VT 시험으로 이 기술의 기반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결국 XUH는 수치 경쟁이 아니라 한국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실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점이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XUH의 진짜 강점입니다. 미국의 V280은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데 약 12초 내외가 걸린다는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XUH는 TR-100, NI-500 VT 실증 데이터를 사용해 전환 시간을 10초 이하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기동 개시 시점이 최소 15에서 20%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환 시간은 회피, 기동과 적어도 기동 등 기습 작전에서 생존율을 갈라놓는 핵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접근 경보와 동시에 회피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지점에서 XUH가 미국 플랫폼보다 더 실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항속거리입니다. V280은 약 3,500km, XUH는 500km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V280의 압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착각입니다. V280의 3,500km는 미 본토에서 해외 기지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태평양, 중동, 유럽까지 수천 킬로미터 이동해야 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한반도 영해 접경 지역 중심의 고밀도 근접 작전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500km를 목표로 잡았다는 건 연료 효율과 무장 탑재량이나 기체 중량 분배에서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과 망산 전문가들은 한국 XUH의 500km가 전술 최저값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기준에서 500km는 독도 평양 대련 북핵기지 해상작전 지역을 모두 커버합니다. 즉, 한국 지형에서는 항속거리 500km가 V280의 3,900km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높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XUH는 무인기 편대 통제 능력인 MUMTA 레벨 4를 전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V280은 아직 이 기능을 완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전 순간에서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V280과 일기 출격하면 일기 전력이지만 한국의 XUH는 일기 출격으로 3에서 5기 전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인 1과 무인 2에서 4기로 구축되기 때문인데요. 즉, XUH는 한번 이륙하면 실질적으로 소대급 전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공중판 다중 동시타격 전투 플랫폼입니다. 미군도 이 구조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이 먼저 실전에 넣는다면 미국보다 3에서 5년 앞서가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중이 잘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성 설계 패키지입니다. V280은 해외 원정과 긴 항속, 그리고 고고도 장거리 수행을 전제로 만들어져 장갑화 비중이 낮습니다. 반면 한국 XUH는 수리용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장갑화 기술, 그리고 LAH에서 확보한 전자전과 IR 방호, 그리고 레이저 경보 장치 최적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XUH가 전자전 패키지에서 미국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체 단가입니다. V280의 예상 단가는 약 1억 달러로 한화 약 1,4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F-35급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금액을 호가합니다. 반면 한국 XUH의 목표 단가는 약 500에서 600억 원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곧 XUH 2대를 V280 한 대 가격으로 확보 가능을 의미합니다. 전력 유지율과 가성비 전력 투사는 한국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XUH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미국산은 귀하고 비싸고 한국산은 빠르고 강하고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술 짜립도 비교입니다. 한국 XUH 기술 짜립도 목표는 85% 이상입니다. 현재 미국의 V280 기술 짜립도는 100%이지만 타국의 기술 이전 불가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개발로 XUH가 완성되는 순간 아시아 최초의 틸트로터 독자 개발 국가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해외 언론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XUH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V280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실질적 경쟁 플랫폼이라 평가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틸트로터 기술에서 선진권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XUH가 미국 V280과 비교될 정도의 위상을 얻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변했고 기술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XUH는 속도 시속 500km 이상, 작전 반경 500km 이상, 탑재 6톤 이상, 그리고 무인 헬기 2대에서 4대 동시 통제까지 노리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고속 헬기입니다. 반면 미국 V280이 시속 520km, 3,900km 항속거리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미국식 장거리 원정작전을 위한 설계입니다. 반면 한국은 산악, 해안, 저고도, 전자전이 뒤섞인 한반도 실전 환경 최적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보다 전환 속도, 회피기동, 로터 안정성, 진동 제어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TR-100, NI-500, VT로 축적한 국산 알고리즘과 실증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결국 XUH는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헬기가 아니라 한국 전장을 기준으로 새 판을 짜는 차세대 공중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XUH 개발비가 8조 원 규모로 책정된 순간 이 사업은 더 이상 한국형 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명운을 건 제도약 사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KF-21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한국이 항공기 원천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 수리온이 유럽 헬기에 기반 플랫폼을 가져와 최적화한 모델이었다면 XUH는 처음부터 로터 구조, 전환 메커니즘, 동력, 복합재 프레임까지 모두 새로 설계하는 진짜 독자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4일 11번째 헬기 기술력 영상입니다. 사실 수리용 개발 초기에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극비 테스트가 설악산 인근의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실시된 고고도 저속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기술진은 미국에서 들여온 헬기 부품에 미세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결함을 방치하면 엔진 출력이 급강하하여 심각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미국 업체가
해당 결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테스트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한 끝에 스스로 결함을 추적하여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것이 오늘날 수리온의 엔진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오직 11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동 헬기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11개국만 보유한 한국의 기동 헬기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 군은 UH-1 휴이와 UH-60 블랙호크와 같은 외산 헬기를 대거 들여와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헬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해 동안 운용되며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 특유의 산악지형과 밀집된 도시 환경에 모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UH-60 블랙호크는 대형 기체이기에 지형 제약이 심한 장소에서 작전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산 헬기를 개선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제조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일정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비용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한 대에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기체를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환경에 맞는 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정부, 군산업계 전반에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군용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일은 말로만 쉬울 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장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군용 헬기 개발 역량을 쌓았으며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국산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 KOH, 즉 한국형 기동 헬기 사업이며, 이 사업의 결실이 수리온입니다. 초기에는 엔진, 로터, 항공전자 장비 등 모든 부문의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나 고출력 엔진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기온 변동이 심하여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내야 하는 동시에 장시간 비행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출력 엔진을 달았다가는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이나 다른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완성된 엔진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거부가 잇따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은 독자적인 연구와 라이선스 제휴를 병행하여 1800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여론도 한국이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엔진, 로터, 항공전자, 동체 설계 등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니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헬기를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 개발 프로젝트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비관론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동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 조립 테스트를 통해 기체 형상을 빠르게 수정 보완하였고, 조류 충돌 위험이나 저고도 비행 안정성 같은 한국 특유의 운용 환경에 특화된 설계 기법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체 개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엔진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로부터 완전한 엔진 기술 이전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국내 엔지니어들은 독자 개발 가능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한편 일부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는 100% 완전한 국산화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요구하던 고출력과 운용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고, 무엇보다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노하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하였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탄소복합 소재였습니다. 탄소복합 소재는 금속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5배 정도 높아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군용 헬기의 대규모로
탄소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소재 생산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부분을 과감히 도입하였고 로터블레이드와 동체 그리고 꼬리부 등 핵심 부위에 대폭 적용했는데요. 이로써 헬기의 중량을 줄이고 산악지형에서 상승 하강 성능을 높이는 기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과 탄소복합 소재 특유의 높은 강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수리온이 험로나 좁은 공간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리온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통신항법 시스템을 갖추어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리온이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해경 등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지원, 산악지역 구조, 해안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리온이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실증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산악지형 대응 능력도 뛰어난 헬기를 찾는다는 수요가 상당한데 수리온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데 매우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닐지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체들에 비해 중장기 운용 비용이 크게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갖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와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군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스펙이나 무장 체계 등을 고려해 미래형 기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공격 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공격 헬기 분야에서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파치나 코브라, 유럽산 타이거 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리온의 개발 양산 경험이 쌓이면서 적어도 경중형 공격 헬기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대중들은 기동 헬기를 공격 헬기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온을 중경 공격 헬기로 사용하면 가격과 운용 면에서 부담이 덜하여 국경 감시나 해양 경비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무장을 탑재하고 기체 일부를 보강한다면 상당한 시장 경쟁력이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공격 헬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가에서도 수요가 높기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면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례를 현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T-59 등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해온 한국의 항공 역량을 떠올려 본다면 헬기 분야에서도 수출 호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성공은 단지 헬기 한 기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기체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 양산하며 동시에 수출할 역량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개발과 같은 합작 투자 등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기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이 많고 기후가 까다로운 한국 환경에서 입증한 기동성이라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와 편의성은 한국 무기의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 중대형 수송 헬기, 무인 헬기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산 헬기가 늘어날수록 전시의 부품 공급 문제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어 자주국방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 구조, 소방 등 민수 영역에서도 수리온이 기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구조와 야간 수색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외산 헬기가 따라오기 어려운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헬기 대부분이 수십 년을 사용하여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용 비용이 점차 절감된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수리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국산 기동 헬기를 통해 세계에서 11번째 기동 헬기 개발 국가가 된 것은 곧 한국이 자주적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가능성을 개척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